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결혼 관련 영상이나 과거에 맞통률 영상을 찍은 후에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국제결혼 관련 영상을 이미 한번 찍긴 했는데 제가 사건으로도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 그리고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제결혼 혼인 비율이 굉장히 이제 늘어난 상황이라서 제가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정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국제결혼을 주로 접하게 되는 케이스들은 주로 뭐냐면 제가 사건으로 담당하는 게 국제결혼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도 있고 국제결혼 이후에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의 결혼 케이스에서는 어떤 사건들을 하게 되냐면 외국인 아내분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 아내분의 한국의 성과 본 있죠? 밀양박 이런 걸 창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본 창설 소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이귀화라고 해서 한국 국적을 빠르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나 상담으로 국제결혼 커플을 좀 많이 받고 물론 제 주변에도 그런 예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혼으로 많이 접하죠. 외국인과 이혼 케이스. 예를 들면 외도가 있었거나 등등등의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과 이혼 케이스로도 국제결혼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계와 같이. 일단 국제결혼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결혼해서 아예 외국에 가서 거주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결혼을 하러 상대방이 한국에 오는 케이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좀 성향이나 어떤 보이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 제가 원래 올렸던 영상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고요. 오늘은 주로 이야기할 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러 외국인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요즘에 제가 블라인드나 제가 사실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보다 보면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일부 여성분들 중에는 이걸 매매혼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나 가성비 여성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싼 값 취급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요 이야기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라이브에서 국제결혼 관련 통계를 최근에 나온 걸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반적인 국제결혼의 비율상으로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전체 국제결혼 중에 60에서 70%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도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서울 지역과 경기도 등 지역이 국제결혼 패턴이 매우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전체 혼인 비중 중에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었어요. 물론 과거에 10%를 넘었던 적이 꽤 있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3년 기준으로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이 증가했었고 이혼도 늘긴 했어요. 6,000건으로 전년 대비 300건 증가했어요. 혼인 증가에 비해서 이혼 증가 비율이 좀 낮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의 수는 확연히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혼율이 혼인율보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낮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결혼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 통계상 2019년까지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지면서 해외 출국이 어려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제결혼 비율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2023년에 풀리니까 다시 증가를 해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최근 10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10%를 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국 통계로 보면은 베트남이 1등, 중국이 2등이에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결혼할 때 외국인 여성이 국적이요. 근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남성의 국제결혼 배우자 대상자 중 1위 국적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베트남, 3위가 중국, 4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과 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게 되죠. 그래서 도시 지역과 또 농어촌 지역과의 국제결혼 비율, 이런 국적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별개로 생각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통틀어서 베트남이 1등, 중국이 2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결혼을 매매혼이라고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서울 지역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 1위가 미국이고요.
일본 남자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3위가 중국, 4위가 캐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단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찬성파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선택지가 한국으로만 좁혀서 봐도 좋지만 외국에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도 해외의 어떤 가치관과 유사하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을 확대하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국제결혼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단점은 뭐냐면 제가 이혼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대표적인 게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혼 시 양육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비 같은 거를 보통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주 옛날에요. 한 1960, 70년대에서는 미군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한 다음에 미군 남성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완전히 여자분이 혼자 키우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지금은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등을 현실적으로 청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단점에 해당을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배우자를 고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혼 리스크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일단 사실 국제 결혼이긴 하죠. 물론 이혼 시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아까 매매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해외 여성과 결혼을 하는 거를 이제 매매혼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별로 그렇게 납득이 잘 되진 않았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매매혼의 정의가 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자, 사람을 만약에 사온다는 개념의 매매혼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사고를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매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외국인 여성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자발적 결정에 따라서 결혼하는 걸 매매혼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노예처럼 끌고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부유하지 않은 나라의 여성들을 낮게 보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스스로를 좀 우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매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에 외국인 여성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인간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보는 사고가 깔려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저쪽은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은요.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여성을 왜 좋아하냐. 돈을 적게 써도 되니까 가성비를 보고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애 낳아줄 사람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주장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저는 결혼의 전제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써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보다 적은 돈에도 행복을 느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순수한 사랑에 가깝지 않나요? 이 논리대로라면은 훨씬 순수한 사랑에 가까운 형태의 결혼이고 이 결혼의 본질에 가까운 건데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변에 국제결혼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송 사례로 본 케이스들도 있고 특히 성번 창설을 하러 오실 때 막 부부분이 같이 오셔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뭐 어떤 이름으로 하실 거냐 이런 거 여쭤보고 하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뭐 검소하게 결혼할 수는 있겠죠. 국제결혼한 케이스들 중에서.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 두 분이 잘 사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기도 하고 일본 여자분과 결혼한 케이스도 있고 미국 여자분, 베트남, 필리핀 분하고도 하신 분도 봤고 뭐 했는데 둘이 서로 만족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거면은 이게 돈을 따져야 되냐 아니냐는 논의를 할 수 없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이런 주장은 결국엔 어떤 거냐면 사랑에 있어서 돈을 써야 하는 게 사랑의 징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결혼은 상호 개인 간의 사랑과 선택에 기반을 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과 살고 싶다는 판단을 하는 게 그 사람의 개인 가치관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사랑을 주고 동일한 수준의 존중을 얻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서는 돈을 사실 적게 써도 되는 사람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고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덜 민감할 거고요.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감사나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이 훨씬 배우자로서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는 일도 훨씬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 낮으니까. 그러면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을 제가 골라야 이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적은 돈이 드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을 1,000만 원짜리 결혼식을 해 행복한 사람이 있고 200만 원짜리 결혼식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저라면 당연히 200만 원짜리 결혼식을 해도 행복한 사람을 제 배우자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이거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외국 여성이나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걸 매매혼으로 매도하거나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들은 자신이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이혼 시의 어떤 양육비라던가 아이 양육 문제 같은 부분들에 대한 조금 단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단점들도 고민하고 고려해서 진행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선택지를 늘리는 작업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면은 이 자체를 반대하거나 싫어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